밤사이 경북 지역에 물폭탄이 터졌습니다. 하루 새 내린 비의 양이 무려 150mm로 훌쩍 넘습니다. 한 해 장맛비의 절반 정도가 단 2, 3일 안에 퍼붓다 보니 피해도 컸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면서 주민 300여 명이 한밤중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가 거대한 물바다가 됐습니다. 마을 진입로는 많은 비를 못 이기고 부동강이 났습니다. 집 앞마당도 금세 성인 남성 발목 높이까지 흙탕물이 차오릅니다. 주민들이 포대를 쌓아 물을 막으려 애를 쓰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물 났는 지역에 또 이재민들이 생겨서. 경북 안동 남선면에선 어제 오후 한때 시간당 65.5mm의 극한호우가 내렸고 의성도 한때 시간당 46mm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주민과 인근 야영객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집 밖까지 차오른 물 때문에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창문으로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죠. 앞이 안 보일 정도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길인지 뭔지 진짜 발 내딛기가 무서웠어요. 할머니 한 분 이마에 들어왔는데 문 억지로 열었다고. 못 가지. 안동에선 급류에 휩쓸린 캠핑카에 있던 2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네, 조심 오세요. 네, 이쪽으로 이쪽. 경북 지역에 내린 폭우로 400명 넘는 주민이 대피했고 18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전 동안 비는 다소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의성과 안동, 대구 일부 지역에 다시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성과 안동엔 비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 탓에 터전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이번엔 수마가 핥히고 갔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배유미 기자입니다. 밤사이 하천이 범람한 마을. 성한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폐허가 됐습니다. 하천 옆 정자는 폭삭 주저앉았고 떨어져 나간 도로 가장자리엔 커다란 구덩이가 파였습니다. 담벼락도 성한 곳을 찾아볼 수 없고 차량들도 물에 잠겼습니다. 폭우는 지난해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터전도 덮쳤습니다. 가지런히 세워졌던 임시 숙소들은 토사에 떠밀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안동과 의성에서 20동 넘는 숙소가 피해를 입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산불 이재민들이 머물던 임시주택입니다. 급류에 떠내려와서 이렇게 바닥이 들린 채 위태롭게 서 있고요. 앞에 있는 주택은 하천이 범람하면서 이렇게 담장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차량은 물살에 떠밀려 벽을 들이박았습니다. 산불로 터전을 잃고 임시주택에 의지해온 주민들은 거센 물폭탄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불어난 강물에 송두리째 휩쓸리면서 30m나 떠내려갔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물에 떠내려가지고 아침에 보면 담이 집에 그다음에 담까지 칵 밀려가는 거예요. 물에 그 담 붙들고 헤매가지고 저 아주머니 집 산 밑에 집에. 산불을 이겨낸 만큼 이번 시련 역시 어떻게든 견뎌내려 마음을 다잡습니다. 죽다 살았어. 안 죽었습니다. 왜냐는 또 그런 대로 또 지내봐야지. 사는 데 살아봐야지 또 왜하니까. 참 우리 뭐 소용이 있니까 뭐 왜하니까 일단 몸만 성하면 뭐또 우리 살 길이 나겠지. 야또 다만 것도 침대 같은 들라는 거 못 쓰겠지 뭐요.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오늘 서울과 수도권은 요란했던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반짝 폭염이 찾아왔는데 그렇다고 장마철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번 주 내내 내렸다 그쳤다 이 얄궂은 날씨가 반복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경은 기자, 지금은 비가 안 오고 있죠? 네,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이곳 여의도 한강수영장은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원한 물속에서 더위를 식히고 물장구를 치며 연휴 마지막 날을 만끽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데 더위 피하러 한번 즐기러 와봤어요. 비가 안 온다 그래서 바로 수영복 입고 물에 빠지러 놀러 왔습니다.
원래 비 온다고 해서 좀 흐릴 줄 알았는데 날씨도 엄청 좋고 막 엄청 덥지도 않아가지고. 공원에선 자전거를 타고 돗자리를 펴 피크닉을 즐기는 등 반짝 찾아온 맑은 날씨를 즐겼습니다. 비가 내려서 야외 활동을 잘 못했는데 오늘은 날씨가 맑고 또 습도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선선하더라고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비가 그친 뒤 기온이 빠르게 오르며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제주와 광양은 34도, 울산은 32.9도까지 올랐습니다.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영남과 충청, 전남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출근길부터 전국에 다시 비가 시작됩니다. 수도권과 경상권에는 20에서 60mm, 충청권에는 20에서 8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비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락가락 장맛비에 집안 습기부터 빨래 냄새까지 신경 쓰이는 게 많은데요. 습기 관리에는 숯이나 베이킹소다가 도움이 되고요. 빨래는 헹굼할 때 식초를 조금 넣으면 꿉꿉한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일은 중부에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남부는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부산과 여수 26도 예상되고요. 폭염특보는 충청 이남 곳곳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8도, 전주 32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맛비의 영향으로 서울은 더위가 한풀 꺾이겠지만 남부는 습도가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물폭탄이 주말을 덮쳤습니다. 밤사이 전국에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문제는 오늘 밤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1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예보돼서 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어젯밤 부산행 KTX 열차가 멈춰섰습니다. 승객 500여 명이 2시간 넘게 고장난 열차에 갇혔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간밤에 그렇게 쏟아붓고도 아직 부족한가 봅니다. 오늘 밤에도 최대 150mm의 물폭탄이 예고됐습니다. 이번엔 돌풍에 더해서 천둥, 번개까지 몰아친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유준 기자, 오늘 밤 가장 많은 비가 예보된 곳 어디입니까? 네, 오늘 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예정돼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팔당댐도 어젯밤 내린 집중호우로 수위가 높아지면서 조금 전인 오후 4시 30분부터 초당 방류량을 4,200톤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이틀 밤 연이어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자 한강 상류의 춘천댐과 의암댐도 올해 처음으로 수문을 열고 오늘 밤 폭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자정부터 새벽 시간대 강원과 충청, 영호남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표했습니다. 내일까지 대구, 경북 150mm 이상을 비롯해 강원 남부 내륙과 전북, 충북에는 120mm, 경기 남동부에 60mm가 넘는 거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난밤과 달리 오늘 밤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할 것으로 보여 야간 시간대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폭우는 취약 시간대인 밤에서 새벽 사이 집중해 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밤사이 발달한 중규모 저기압에 북쪽 찬 공기가 더해지며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는 겁니다.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이 우리나라의 충청권을 비롯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연이은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에 유의하고 하천이나 지하차도 접근을 삼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팔당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비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 많이 내렸습니다. 하천엔 침수 경보가 발령됐고 주요 도로들은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홍지혜 기자가 잠수교에 나가 있습니다. 자, 홍 기자, 폭우 때마다 물에 잠기는 곳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보행자 출입이 통제됐던 서울 잠수교는요, 오후 들어 수위가 다소 낮아지면서 조금 전 통행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제 뒤를 보시는 것처럼 한강 수위가 평소보다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밤 비 예보가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잠수교 수위는 한때 5.6m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제 친구랑 같이 한강에 또 나와 봤는데 또 수위가 이렇게 많이 찰 정도로 비가 온 거 보고 되게 놀랐던 것 같습니다.
야장 갈까 했는데 비 많이 오면 조금 실내 가야 될까 해요. 어젯밤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불광천은 흙탕물이 불어나 산책로가 물에 잠겼고 한때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불광천으로 내려가는 계단도 일부 침수됐고 운동기구도 빗물에 잠겼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7분부터는 중랑천의 수위도 급격히 높아지면서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부터 성수분기점까지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홍제천과 중랑천 등 일부 하천의 경우는 지금까지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변덕스럽게 바뀌고 있지만 짧은 시간에도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만큼 하천 접근을 자제하고 지하차도나 저지대 도로도 침수나 고립 위험이 있는 만큼 가급적 이용을 피하셔야겠습니다. 강한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서울 은평구에선 올해 첫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밤사이 대구도 물에 잠겼습니다. 시간당 무려 89mm. 재난에 가까운 극한 호우에 도심 일대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탕물이 도로를 뒤덮으면서 차선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차들은 물살을 헤치며 힘겹게 나아갑니다. 타이어 대부분은 물에 잠겼습니다. 마을도 물바다가 됐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든 물을 빼보려 애를 쓰지만 역부족입니다. 지금 쓰레기가 있어가 물에 안 빠져나가고 대구 수성구 지산동엔 하루 동안 18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밤 10시쯤 올해 가장 많은 시간당 89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기존 호우 긴급 재난 문자보다 한 단계 높은 최고 수준의 경보로 올여름 처음 도입된 이후 처음 발송된 겁니다. 뜬 눈으로 밤을 보낸 주민들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이런 물난리는 처음이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소방차 붙듯이 막 좁아보니까 저거 뭐 하수 구멍 가지고는 그 물이 못 빠져요. 옛날에 그 매미 올 때 그때 한번 또 이래 한번 저거 됐어요. 비는 그쳤지만 집안까지 들어찬 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이 차니까 살 수도 없고 물 때문에 이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경북에서도 구미, 김천 등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면서 주차장과 주택이 침수되는 등 100건 가까운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미에선 일가족 4명이 고립됐다 소방대원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수도권에 큰 비를 뿌린 비구름은 동쪽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 산간 지역 좁은 계곡 사이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고립사고가 속출했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은 계곡 사이로 흙탕물이 거세게 쏟아집니다. 밤사이 100mm 넘게 쏟아진 폭우에 계곡물이 크게 불어난 겁니다. 마치 모든 걸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강원 인제에선 갑자기 늘어난 계곡물에 60대 주민 2명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 넘는 구조 작업 끝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현장 도착해보니 물살이 세고 좀 물이 많이 불어난 상태라서 당국은 급격히 물이 불어난 하천이나 계곡엔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강원 영월 국도 31호선에선 낙석으로 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현재 추가 낙석과 인명피해 우려로 우회도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창과 춘천 등에서도 나무 쓰러짐이나 토사 유출 등 피해 신고 2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진입니다. 이번 비는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내려서 문제였습니다. 대비하기도 대처하기도 힘들 정도로 쉴 새 없이 퍼붓다 보니 이 물막이판을 넘어 집안까지 물이 차는 걸 보고도 손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장진우 기자입니다. 마을이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성인 남성 정강이 높이까지 차오른 물. 배수 작업이 이뤄져도 집 앞 골목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우리 지금 문을 열다 대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물이 이만큼 차서. 어젯밤 120mm의 기습폭우가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의 마을을 덮쳤습니다. 빗물이 안방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깔린 장판이 퉁퉁 불어 곳곳이 볼록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여기까지 탔어요, 여기까지. 젖어버린 침대 매트리스는 선풍기로 말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입니다. 이렇게 입구에 모래주머니와 물막이까지 설치했지만 집 안까지 빗물이 들어찼는데요. 이렇게 비에 젖은 장판들이 뜯겨져 나와 있고요. 방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옷과 이불들이 쌓여 있는데 급한 대로 침대 위에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아수라장이 된 집안. 다 물에 젖어가지고. 냉장고도 컴퓨터도 이미 비에 다 젖었습니다. 주민들에겐 악몽의 밤이 된 오늘. 매년 이러니까 비만 오면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 같아요. 비 피해는 이미 지난해 겪은 일입니다. 일상이 진짜 다 무너진 것 같아요. 또 살림 다 버리고 또 그래야 돼요. 진짜 눈물 납니다, 눈물 나. 주민들의 삶이 터전이 또 빗물에 잠겼습니다. 채널A 뉴스 장진우입니다. 잠기고 솟구치고 무너지고 고립되고 물폭탄이 휩쓸고 간 이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들썩이는 맨홀 뚜껑에 뻘처럼 변한 주차장까지. 시민들은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SNS 영상에 담긴 폭우 상황을 정서환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강한 비에 잠긴 도로. 빗물이 역류하면서 맨홀 뚜껑이 들썩입니다. 수압을 견디지 못한 듯 물줄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어젯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경기도 성남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평소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 맨홀에선 물기둥이 분수처럼 솟아오릅니다. 발목 높이까지 물이 차오른 도로.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차량을 피해 도로를 건넙니다. 강서구에선 어제와 오늘 164mm의 폭우가 쏟아지며 침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연신 와이퍼가 빗물을 닦아내고 흙탕물이 가득한 도로 위로 차들이 서행합니다. 건물 1층 주차장으로 빗물이 들이찼습니다. 물이 빠진 주차장은 흙더미가 남아 뻘밭처럼 변했습니다. 불어난 물로 하천도 범람했습니다. 자전거 도로 운동시설까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어디가 하천이고 산책로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로 거세게 불어난 계곡물. 캠핑객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날씨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자연이 너무 무섭다고. 부천의 지하차도는 강처럼 변했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선 역류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산사태 예비경보가 내려진 은평구의 주택에선 빗물이 역류하며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도 접수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서환입니다.